안녕하세요. 대업에서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KSP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 조선 슈퍼사이클이 도입이 되고 나서 KSP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한 이 주가의 상승폭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태강부터 이 성강 밴드 그걸 인하 점검과 더불어서 이 조선 기자재 업체로서 주목해 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동향을 파악을 해볼 때도 이 사모펀드의 매집 시기가 들어올 때 주가의 강한 모멘텀을 볼 수 있는데 이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49인 이하 소속 집단이죠. 그래서 이 소속 집단에 돈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만큼 재료성 부분이나 이 기업 그리고 산업의 성장성이 확실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사모펀드의 매집 시기가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겁니다. 자, 이런 부분 오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선 기자재 업체 같은 경우에는 조선업 업황과 더불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업황적인 흐름까지 체크를 해보고 가격적인 측면까지 분석을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 대기업 정말 다양한 전문가들이 각각의 업종 분야에서 하루하루 종목들을 열심히 분석해 나오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또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수급적인 측면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모펀드가 최근에 많이 빠져나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매집에 대한 신호를 보여주고 있지 않죠. 결국에 연기금과 사모펀드의 매집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러한 부분은 언제 매집을 할까? 자,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이 상반기에는 후판 가격 협상이 존재를 하는 5월부터 이 7월 사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이 뒤에 나오면서 또 이야기를 할 테지만 이 정치적인 부분에 더불어서 또 5월 7월에 이 중국과 미국, 이 미국이 중국의 조선업을 제재한다라는 이슈로 한국의 반사익 부분이 부각이 되면 이때 5월 7월 부분에서 이 수급적인 부분에 좀 강하게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유가적인 측면 살펴보게 되면 유가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공급에 대한 차질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정유소를 공격했다라는 이슈로 공급이 감소하는 거죠, 결국에. 그리고 또 제가 24년 전망치를 수급이 타이트해질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전반적인 유가의 강세를 전망을 드렸습니다. 자,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LNG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조선업 주가는 상승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 기자재 업체인 KSP 같은 경우도 같이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성과지수적인 측면인데 이 성과지수 같은 경우에는 조선업에 조금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조선 기자재보다는. 하지만 이 조선업이 상승하게 되면 뒤늦게 이 순환매 형식으로 조선 기자재 업체들도 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이 KSP를 투자를 하려면 결국에 다 살펴봐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최근 들어서 중고성과지수가 상당히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23년부터 24년 같은 경우에는 이 조선업 업황이 굉장히 좋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사들의 도크가 꽉 차 있었다. 도크가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이 성과를 봤을 때도 신규 선박보다는 중고 선박에 눈을 돌리게 되면서 수요가 증가했다. 그래서 중고 성과 지수도 상승을 했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특히 중고 성과 지수가 상승하게 되면 신조 성과 지수도 상승하는 경향이 크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앞으로의 방향성을 봤을 때도 이 성과 지수는 계속해서 상승할 전망을 하고 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조선업 업황의 호재성 이슈로 작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환율적인 측면인데 특히 환율 같은 경우에는 금리와 또 연관이 있죠. 이 환율이 강세가 되면 달러 가치가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국내 증시에 있던 자본금이 다 밖으로 이탈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국내 증시엔 악재로 작용을 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선업과 조선 기자재 업체들은 조금 더 다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와는 반대되는 움직임을 보여준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환율이 상승하고 있는 현재 국면은 결국에 KSP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자, 환율은 넘어가고 이제 철광석 가격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철광석 가격 같은 경우에는 후판 가격의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철광석 가격의 동향을 체크를 해야 앞으로 후판 가격 협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이 상반기 후판 가격 협상이 있습니다. 초반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5월부터 7월 사이에는 후판 가격을 협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 인상한 채로 하냐 인하한 채로 하냐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현재 철광석 가격을 보게 되면 굉장히 하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공급이 증가를 하면서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고 또 중국 경제가 회복이 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철광석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3년 하반기에는 잠깐 반등이 나와 주었죠. 하지만 이때 당시에도
이 후판 가격을 인하한 채로 협상을 했습니다. 자,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면 이 당시에 이 중국산 수입산 물량이 증가를 했죠. 또 일본의 NG 현상으로 인해서 이 퀄리티가 높았던 후판을 좀 값싸게 살 수 있었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서 이 철강사 입장에서는 후판 가격을 인하한 채 협상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하지만 현재 구간을 보게 되면 철광석 가격이 또 계속해서 하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와 비교를 했을 때도 이 하락한 모습이다. 대략적으로 이 최고가와 비교했을 때 40%가량 하락한 모습인데, 자, 이 부분을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후판 가격을 다시 한번 인하할 수도 있지 않을까, 혹은 이때와 비슷한 시기로 이 비슷한 가격대로 협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볼티모어 다리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최근에 이렇게 업황이 강세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볼티모어 다리가 붕괴되었다는 이 단기적인 악재가 반영이 되면서 이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안 좋게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볼티모어 다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옛날에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이 2024년이니까 1977년 비교를 하면 굉장히 오래되었죠. 자, 그리고 이 현대중공업이 또 선박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퀄리티 면에서도 입증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좋았던 퀄리티의 이 선박이 이 다리를 충돌하면서 다리가 붕괴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운항을 잘못한 항해사가 문제가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국내 조선사들까지 싸그리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좀 과장돼 있다, 과잉된 주가 하락 모멘텀이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격적인 측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격은 3,670원의 가격대를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조선업 업황과 더불어서 좀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앞서서 확인을 했듯이 단기적인 악재가 존재를 했었죠. 바로 볼티모어 다리 선박이 볼티모어 다리가 무너졌다라는 이슈로 이 가격적인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이 단기적인 이슈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 중장기적인 흐름을 보기 위해서는 결국에 업황적인 측면을 살펴봐야 된다. 현재는 이 성과 지수부터 유가 그리고 철광석 가격까지 하락을 해주면서 이 전반적인 조선업의 이 긍정적인 포인트들만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정치적인 이슈와 함께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후판 가격 협상이 상반기에 이루어진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 기간이 대략적으로 5월부터 7월을 보고 있는데, 또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7월부터 8월. 현재 트럼프와 바이든의 지지율 측면을 보게 되면 굉장히 박빙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의 지지율을 얻기 위해서 정치적인 부분을 부각시킬 가능성이 높다. 자, 이 부분은 바로 중국을 제재하는 거죠. 중국과 한국이 조선업 양강 체제인데, 중국을 제재를 하게 되면 한국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반사이익에 대한 기사가 다시 한번 5월과 7월 중에 나오게 되면 후판 가격을 인하한 채로 협상했다라는 이슈와 함께 주가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조정을 받게 되더라도 우선 11선을 지켜주는 모습이 중요하다. 자, 그리고 5월부터 7월 구간은 우리가 유의 있게 살펴봐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KSP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